민주주의를 긋다. 한종수 지음 382페이지 24번째. 옛 성모병원 현 가톨릭회관 전태일 열사가 숨을 거둔 명동 성모병원은 1961년 12월 1일 완공되었다.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현대적인 양식이어서 명동 성당과의 조화가 염려되었지만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건물도 고전이 되어서 명동 성당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1986년 7월 12일 여의도 병원이 완공되면서 이전하여 옛 병원 건물은 가톨릭 관계 단체들이 입주하는 가톨릭 회관으로 변경되었다. 6월 항쟁 때 고문치사 사건 죽소 은폐를 폭로하여 항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의구현 사재단의 사무실도 당시 이곳에 있었다. 인물 열전 영원한 노동자의 벗 전태일 열사 민주원래 382페이지. 전태일은 지금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의 가난한 노동자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재봉사였던 아버지 전상수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1945년 54년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초등학교와 공민학교를 자퇴하는 등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산바리를 만들어서 파는 각종 행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 1965년 아버지에게 배운 재봉기술로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비복전 보조로 취업해 14시간 노동을 하며 당시 차 한 잔 값이던 50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이듬해 직장을 미싱사로 옮겨 재봉사로 일하며 어린 여공들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함께 일하던 한 여공이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직업병인 폐렴으로 강제 해고되는 옳지 못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도 여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밉보여서 해고된다. 이후 재단 보조로 취직하여 재단사가 사장과의 갈등으로 해고당한 뒤 새로 재단사 자리에 올랐다. 1968년에 우연히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뒤 해설서를 구입해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의로운 분노를 느꼈고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현재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기 시작하고 설문을 통해 현재의 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조차도 자본가들의 탄압으로 실패로 끝나고 더 이상 평화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전태일은 한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냈다. 1970년 9월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전태일은 재봉사보다 지위가 높은 재단사로 일하며 이전의 바보회를 발전시킨 삼동 친목회를 조직하였다. 그 뒤 다시 노동실태 조사 설문지를 돌려
126장의 설문지와 90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려 주목을 받자 전태일 등 삼동회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의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 등을 위해 사업주 대표들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를 무마하려는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 자본가들도 삼동회는 사회주의 조직이라고 헐뜯음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전태일과 삼동회 회원들은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라고 고발하는 뜻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결의하고 플래카드 등을 준비해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970년 11월 13일 낮 1시 평화시장 일대에는 많은 경찰이 깔려 있었고 경비원들의 숫자도 평소보다 많았다.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옷 속에 감추고 3층에서 내려왔다. 종이로 만든 플래카드는 저지하려는 자들에 의해 쉽게 찢어졌고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경비원과 경찰의 몽둥이 앞에 밀려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때 열사의 몸에 불이 솟아올랐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리고 열사는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어머니 이소선에게 전태일은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 라는 말을 남겼다. 그 이상의 치료를 위해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도 열사를 회생시킬 방법은 없었다. 근로감독관이 앰뷸런스에 동승했는데 그 안에서도 열사는 죽어서라도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나 안 되나 지켜볼 것이요 라고 울부짖었다. 저녁이 되자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고 결국 밤 10시 조금 지나간 호원이 침대를 옮기려는 순간 그는 고개에 힘을 주려고 하다가 숨이 막혀 운명하였다. 열사는 모란공원에 묻혔고 이후로 그곳은 수많은 열사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아들의 뒤를 이어 40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투쟁한 이소선 여사도 이곳에 영면에 있다. 385페이지 이소선 여사는 1929년생으로 1970년 당시 만 41세였다. 이후 정확하게 41년을 투쟁하고 2011년 9월 세상을 떠났다. 385페이지 YWCA 위상결혼 사건의 무대 연희동 투어에서 연희동 투어 24년 1월 7일인가? 맞네? 1월 7일 일요일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
인순환. 쌍문역. 오카리나. 아니야. 오카리나가 아니고 뭐였지? 모르겠다. YWC의 위장결혼 사건의 무대. 1979년 12.6 이후의 사태를 지켜보던 학생과 제안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유화 조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고리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유신헌법 제45조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 민회를 수렴해 개헌을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던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었다.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명동 성당 앞 YWCA 강당에 1000여 명의 결혼식 하객이 모였다. 희고 고운 미남인 홍성엽 연세대 재적생이 입장했지만 청첩장에 적힌 신부 윤정민은 나타나지 않은 채 300석 남짓한 강당과 복도를 가득 메운 하객들은 긴장된 몸짓으로 유인물을 빠르게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었다. 이렇게 통대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집회는 진행되었다. 김종필, 최규하 등 유신세력 퇴진, 공화당과 유정회, 통대의 해산, 외세 개입 거부 등을 선언하는 집회장을 외세 개입. 그렇지, 외세를 개입해야 되지. 집회장을 뒤늦게 덮친 계엄사는 현장에서 96명을 체포하였다. 한편 집회장을 빠져나간 참가자들은 유신 철폐와 거국 내각 구성을 외치며 인근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대기 중이던 민청협의 양관수, 이상익 등과 합류해 무교동까지 진출해 시위를 벌이다가 또 44명이 연행되었다. 계엄사가 이 사건으로 연행한 연행자 140명을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저지른 고문과 폭력 만행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해직 교수 김병글은 고문으로 인해 정신 착란을 일으켜 실려 나왔으며 백기환은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신랑 역을 자임한 홍성엽은 군인들의 처참한 고문에 맞서 체포되지 않은 조성우 등의 동지를 지켜냈다. 그러나 그는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병마로 신음하다가 2005년 52세로 타계했다. 6월 항쟁을 기록하다 중에서 발췌. 향린교회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장소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 주요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감시, 미행,
도청은 일상화되어 있고 수시로 그들을 가택, 연금하는 상황에서 조직 작업이 누설되면 조직화는 불가능했다. 다행히 공공대위 활동과 성공적인 27 국민 초도회 준비 활동 등으로 각 세력 간에는 효과적인 연계망과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소수의 실무 대표들이 은밀히 만나 각 세력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각자 자신들의 지도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받는 식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갔다. 맨 먼저 제기된 쟁점은 조직의 포괄 범위 문제였다. 개신교 측은 민주당과는 투쟁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정당인까지 한 조직 틀 안에 포괄하는 것은 통일성의 측면에서나 제야운동의 순수성 유지 차원에서 피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민통련은 국민 대중의 참여를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의 책임있는 연합전선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는 모든 민주 세력을 실질적으로 망라하자는 가톨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치인 참여로 결론이 났다. 다음으로 조직의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나 연합이 아닌 운동본부로 하자는 개신교 측 제안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향린교회 5.18 사재단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에 대한 경찰의 은폐 조작 폭로 성명이 전국을 강타한 후인 5월 20일 15명 내외의 실무 대표자들이 우이동 음식점인 개나리 선장의 비밀리에 모였다. 여기서 조직의 명칭은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발기인 대회와 결성대회는 5월 27일과 28일로 합의하였다. 발기선언문 등 문건 작성과 발기인 명단 취합 등 일체의 준비사항은 성유보, 황인성, 이명준, 김도현 등 4인의 준비팀에게 위임했고 장소, 물색과 결정은 개신교 측에 위임했다. 발기인 대회 장소는 오총일 목사가 박종기 신부가 주임인 성공회 대성당, 홍근수 목사가 시무하는 명동의 향린교회, 종로 5가에 있는 복음교회를 비밀리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오총일 목사와 황인성만 알고 있었다. 5월 27일 정경과 형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를 다 파악하고 나서 오후 7시 오총일 목사와 황인성은 발기인 대회 장소로 향린교회를 최종 낙점했다. 이 시각쯤 발기인 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은 정보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단체별로 각기 중간 집결지로 모이고 있었다. 놀랍게도 불과 30여 분 만에 경찰이 지키고 있는 명동성당 코미트의 향린교회로 전국 2191명의 발기인을 대표하는 개훈재, 박형규, 김상근, 최형우, 김동영, 양순직 등 1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소리 없이 모여들었다. 발기인 대회는 매우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개훈재 민통련 의장대행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직의 명칭은 너무 길고 의미가 중복된다며 호헌 철폐를 빼고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 확정하고 공동대표, 집행위원 등 임원 선출에 이어 김승훈 신부의 결성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순으로 결성대회를 마쳤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약칭은 국본이었다. 경찰은 발기인들이 모두 모여 기자들에게 발기인 대회 개최 사실을 알릴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헐레벌떡 쫓아왔다. 이 글은 6월 항쟁을 기록하다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인데 국민의 결성문에도 3.1운동이 등장한다. 우리 국민은 온갖 외세의 침략과 독재적 억압의 현대사 가운데서도 갑오농민전쟁, 3.1 독립운동, 4월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항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민족의 자존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대동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일부 발췌. 향기로운 이웃이 되자는 의미의 향린교회는 이렇게 역사적 공간이 되었지만 재개발로 인해 얼마 후에 그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옛 미 문화원. 전국적인 학생 조직의 건설과 더불어 학생운동 세력은 5월 들어 광주 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단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투쟁의 연장선에서 1985년 5월 23일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일어났다. 5월 23일 12시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의 삼민투 소속 학생 73명이 일시에 미 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한 것이다. 미 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우리는 왜 미 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광주 민중항쟁 당시 미국이 미군 지휘하의 4개 대대를 광주 진압을 목적으로 풀어주어 신군부를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공개 사과 그리고 이후 군사 독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워커 주한미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장에는 미국 측의 선 농성 해제 후 대화의 입장과 학생 측의 공식 문서화와 학살 동조, 책임 인정 및 공개 사과 요구가 팽팽히 맞서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72시간의 농성 과정에서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5월 27일에 있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고려하여 농성을 풀기로 하고 농성 해제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싸움을 위한 재출발임을 밝히고 5월 26일 평화적으로 농성을 풀었다. 이후 함운경 등 25명의 학생이 구속되고 43명 구류, 5명 훈방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학령과 선민투를 좌경용공으로 매도하다가 좌경용공은 또 뭐야? 좌징용공 나중에는 폭력 사대주의로 규정하였다. 또한 5월 27일에 있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겨냥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행위라는 식으로 국민의식에 깊이 뿌리박힌 반공 이데올로기를 자극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문제의 확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에서 가시화된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역점을 두고 광주 항쟁에 대한 책임을 전두환 정권에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1985년 5월 23일 미 문화원 점거 농성. 당시 학생들은 반미를 좌경 영공으로 매도하는 정권의 시도에 대해 반미는 아니다는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일정한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전 국민과 세계 여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영원한 우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사에서 민족의 자존을 일깨운 중요한 계기로 기록되었으며 점거 농성이라는 새로운 투쟁 방식을 유행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같은 해에만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주한미상공회에서 가락동 민정당 중앙연수원이 잇따라 점거되었다. (1987년 7월 9일) 일찍이 없었던 서울 중심부의 100만 군중. 이 군중의 숙연한 운집은 살인 정권에 대한 중엄한 경고이기도 했다. 출처 박용수 사진집 민중의 길 392페이지 서울시청 광장 618 최루탄 추방대회와 이한열 노제.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6월 10일 밤부터 6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은 6월 민주항쟁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8일을 기해 전국 16개 도시 247개 장소에서 일제히 최루탄 추방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50여만 명이 참가한 이날의 대회는 전반적으로 60 국민대회에 비해 참여 도시의 수가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였으나 6월 15일 이래 확산 일로를 시달려온 부산 지역 시민들의 투쟁이 정점에 이름으로써 전국은 극도의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광주 지역의 투쟁이 새롭게 확대 전개되기 시작했다. 서울역에서는 60 국민대회 때와는 달리 최루탄 추방대회 장소가 종로 5가 연동교회로 결정됨으로써 처음에는 시위의 중심 대열이 종로 5가 동대문 일대, 명동 일대, 남대문 서울역 일대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각 시위 대열이 진압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명동 지역을 향한 진출을 시도하면서 저녁 8시경부터는 서울시청과 신세계 백화점 주변에서 대규모의 가두 시위가 전개되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경찰력이 상당히 무력화되었으나 밤이 깊어지고 시위대의 수가 줄어들면서 인천, 대전, 수원 등지에서는 경찰의 무자비한 구타, 연행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날 시위로 전국 16개 도시에서 총 1487명이 연행되었고 수십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반면 시위대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파출소 21개소, 경찰 차량 13대가 연소되거나 파손되었다. 394페이지 성공회 대성당. 커다란 십자가를 눕혀놓은 형상의 성공회 대성당은 60 민주항쟁의 진원지였다. 하지만 이 성당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민주화의 성지인 명동성당은 순수한 고딕 양식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지어졌다. 성공회 성당은 마치 덕수궁의 일부인 것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면 이 성당은 기본적으로 비잔틴 로마네스크 양식임에도 한국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이유가 있다. 성공회는 1890년 9월 조선에 진출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서울에 성당을 짓지 않고 강화나 음성 같은 농촌에 한옥 성당을 지으면서 선교를 시작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하여 1922년에 착공되어 1926년에 완공된 서울 성공회 대성당은 사진에서 보듯이 기와를 사용하는 등 한국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완공이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건축 자재 부족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획했던 300평 중 173평만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성공회 측은 반세기가 지난 1974년이 되어서야 증축에 착수했고 영국 버밍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기본 도면을 기적적으로 입수하여 재계획하였는데 진짜 완공은 1996년 5월에야 이루어졌다. 70년 이상 걸린 건축 기간도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에서 정말 드문 일이지만 성공회가 교회의 대형화, 물질화 풍조에서 벗어나 있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성공회 대학이 조용하게 이 나라의 진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화 덕분이지 않을까. 60 대회 장소인 성공회, 서울 대성당 주변에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경찰 병력. 대성당 뒤의 주교관도 지붕은 기와, 벽은 벽돌인 동서양의 표전 양식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1987년 6월 10일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약칭 국본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성공과 주교관 사이의 마당에서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렸다. 그중 박형규와 오충일 목사,
김명윤 변호사, 양순직 전 의원 등 20명은 성당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미 사흘 전 성당 사제관에 도착해 머물면서 6월 10일 6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9일 오전에는 한영예가 민추협 양순직 고문과 함께 역시 순영원 담장을 넘었다. 당일 오전에는 빈민운동가 재정구, 농민운동가 서경원 등이 박종기 신부가 제공한 성당 차로 보좌 신부와 함께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대중, 김영삼, 문익환, 함세웅 등 거물 인사들은 경찰의 철저한 마크로 성당에 들어올 수 없었다. 태풍의 힘은 무시무시하지만 정작 중심인 태풍의 눈은 조용한 것처럼 전국을 20여일간 달구었던 6월 항쟁의 시작을 알린 대회장은 아름다운 녹음 속에 너무나 조용했다. 6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유시충과 지선스님이 종루에 올라 분단 42명을 끝장내자는 의미로 42번 종을 울렸다. 주위의 비둘기와 새들이 종소리에 놀라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치 거사를 전국에 알리듯이 많은 성당과 교회에서도 거의 동시에 종을 울리며 호응했고 주위의 거의 모든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여담이지만 스님과 여성이 대성당의 종루에 올라가 종을 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우리는 박종철 고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언철폐 범국민대회를 주최하기 위해 모인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한옥 주교관 앞에는 그날의 그 일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성공회 대성당은 자신이 맡은 역사적 역할을 해냈지만 명동성당과는 달리 그 후 시위대나 억울한 이들이 몰려들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교세의 차이, 김수환 초기경의 이름과 권위, 언덕 위라는 지리적 강점 등이 작용했으리라. 그 외 장소들 397페이지 연세대학교 정문과 한열동산 1987년 6월 9일 오후 2시 1,000여 명의 연세대생들이 총학생회가 주최한 구출하고 환영 및 6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 모였다. 학생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교문 앞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교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전투 경찰과 부딪혔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학생들을 향해 수많은 최루탄이 발사되었다. 최루탄은 사람이 아닌 공중을 향해 발사되어야 하는데 탄이 허공에서 터지거나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야 사람들이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어느
전투 경찰이 최루탄을 직접 쏘았다. 그리고 그 탄은 직선으로 날아가 한 학생의 머리